10만전자를 외치던 삼성전자가 7만전자에서 허우적거리며 개미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52주 최고가 96,800원을 찍은 이후 9월 15일 기준 77,000원으로 약 20%나 하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죠? 과연 지금 삼성전자를 사도 될까? 다시 한번 2020년처럼 동학개미 운동을 해야 될 시기인 걸까? 지난 2편 지금 에르메스를 사세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치 플랫폼은 선 분석 후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함께 분석해보고 과연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시기인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이유 찾기, 삼성전자 사업 분석, 최근 5년 주요 재무 실적입니다. 다양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8만 전자를 지키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7만 전자로 하락한 이유는 바로 최근에 나온 모건 스턴리의 Winter is Coming이라는 리포트 때문입니다. Winter is Coming, 왕자의 게임이 떠오르네요.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업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재고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4분기 PC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전기 대비 최대 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별 매출을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0년 풀리어 기준으로 반도체 사업인 DS 부분은 삼성전자 총 매출의 44%인 103조, 영업이익의 59%로 21조를 차지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액수이고 비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건 스탠리의 Winter is Coming이라는 리포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생각은 NO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리포트를 냈었던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혹시 편향된 부분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탑티어의 D램 반도체 기업의 임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모건 스탠리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줄곧 비관론을 유지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도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사이클이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당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9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췄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보고서가 나온 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5%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삼성전자는 매출 243조 원에 영업이익 58조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원래 한국 반도체에 대해 줄곧 비관론을 유지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업 자체,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삼성전자 사업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총 4개의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트 산업군에서는 TV를 비롯하여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 판매하는 CE,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부문과 스마트폰이 포함된 HHP,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 판매하는 IM,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 부문이 있습니다. 부품 산업군인 DS, 디바이스 솔루션스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DS 부문은 D램, 난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과 모바일, TV, 모니터, 노트북 PC용 등의 OLED 및 TFT 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DP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인수한 하만 부문에서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스피커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에 대해 표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CE, IM, DS, 할만 이렇게 4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부문 재무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업별로 따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금액을 보는 것보다는 어느 사업이 이 회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즉 사업별 비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의 비중을 보면
반도체 사업이 52.2%로 가장 높고 스마트폰이 포함된 IM 부문이 31.9%입니다. 즉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이 잘 되어야 삼성전자는 주식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삼성전자의 위력을 한번 맛보고 가실까요? 각 제품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일단 TV는 15년 연속으로 글로벌 판매 1위고요. 스마트폰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연속 글로벌 1위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주요 제품인 D램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43.1%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독과점에 걸리지 않도록 시장 점유율을 40에서 45%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공급을 조절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훼손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사업은 그냥 다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멘트죠? 다음으로 주요 재무 실적 중 가장 중요한 5년치 손익계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 실적이 아닌 5년간의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가 매우 좋았거나 아니면 매우 안 좋았을 때만 봤을 때 범하기 쉬운 밸류에이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10년 정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는 것이 좋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5년간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출액부터 보시면 5년 평균 약 23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원가 부분입니다. 원가율은 5년 평균 약 60% 수준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은 5년 평균 41조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인 5년 평균 18%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의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이익률이 12%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5년 평균 31조 수준이고 순이익률은 10%를 상회하는 13% 수준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순이익이 5에서 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우수한 이익 수준입니다. 5년간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한 해도 적자가 난 적이 없는 매우 건실한 재무제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 실적인 21년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코로나를 완벽히 극복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발행한 리포트 하나만으로 주식이 폭락한 상황이라면 삼성전자를 줍줍하지 않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주요 증권사들은 어떻게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보고 있는지 컨센서스를 한번 볼까요? 전체 증권사의 삼성전자 적정 목표 주가는 10만 762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3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건 스탠리가 내린 목표가도 8만 9천원이니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미국 공장 투자 결정이 이재용 수석 부회장의 특별 사면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온 삼성전자 줍줍 기획, 분할해서 차근차근 모아가면 연말에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주지 않을까요? 해당 영상의 내용은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므로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